70대에도 애정행각? 다시 사랑에 빠지는 부부의 세 가지 비밀.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장면을 보신 적 있나요? 공원에서 70대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80대 부부가 마주 앉아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장면. 마트에서 여보야, 이거 어때? 하며 서로 의견을 묻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분들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저는 25년간 부부 상담 전문가로 일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나누는 부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매일 단 20초만 투자해도 부부관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20분도 아니고 20초예요.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이제 결혼 20년 이상 부부 10쌍 중 3쌍이 황혼 이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독신에 대한 환상보다 고독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30년이 넘는 세월을 그 모진 풍파를 함께 겪어온 내 배우자와 인생의 황혼기를 함께 누리며 노후에도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 비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 매일 20초의 기적. 하루 20초로 30년 관계가 바뀐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상담한 65세 김모 씨 부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부부는 결혼 35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김 씨 부부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중년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정년퇴직 후 집에만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이 답답해서 짜증만 늘어가던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저희 정말 이혼해야 하나요? 아내분이 상담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분들에게 단 하나만 제안했어요. 매일 아침 20초만 투자해 보세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이 부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 비밀스러운 20초의 기적이 무엇인지 지금 공개합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잠을 깨고 있는 사람의 손과 발을 20초 정도 주물러 주세요. 20분도 아니고 20초입니다. 굿모닝, 잘 잤어? 이런 가벼운 표현을 매일 아침 하는 겁니다. 어색하더라도 용기 내서 해보세요. 두 번째, 일이나 약속으로 밖으로 나갈 때 잘 다녀오라며 가볍게 포옹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서로의 피부가 닿는 것만으로도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안아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잘 지냈어? 날씨는 어땠어? 차는 안 막혔어? 이런 식으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네 번째, 저녁 먹고 나서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이제 10초를 더 붙여서 30초 정도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세요. 그러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상들을 공유하는 겁니다. 오늘 제일 좋았던 거는 뭐였는지,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였는지, 10초, 20초, 30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일상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피부 접촉을 통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사랑의 호르몬, 신뢰의 호르몬이라고도 불려요. 옥시토신이 분비되면 상대방에 대한 긍정성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격하게 정말 죽기 살기로 서로를 비난하고 경멸하며 싸우지 않게 되더라는 겁니다. 눈앞에 닥친 갈등에 대해 예의 있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혹시 지금 옆에 배우자가 계시다면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20초만이요. 혼자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꼭 실천해 보시고요. 어떤 느낌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생각보다 좋네요. 뭐든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 씨 부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어색했다고 하세요. 35년 동안 안 해본 일이니까요. 하지만 2주차부터는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3주차에는 남편분이 먼저 오늘 뭐 했어? 라고 묻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내분이 상담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남편이 달라졌어요. 아니, 우리가 달라졌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고마워, 사랑해라는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이게 바로 매일 20초의 기적입니다. 그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소소한 대화도 나누시고 자연스럽게 마음도 표현해 보세요. 누구나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파를 겪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사고, 실직, 질병과 같은 삶의 풍파를 견뎌내는 힘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표현, 믿음과 지지에 있습니다. 100세 시대, 노년의 부부가 어떻게 살아갈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비밀, 카트맨 박사의 3분 법칙. 3분만 봐도 이혼 여부를 95% 정확히 맞춘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믿으시겠어요?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단 3분만 봐도 그들이 행복하게 살지 않으면 이혼할지를 95%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이것을 증명해 준 학자가 있습니다. 관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도 불리는 존 가트맨 박사입니다. 가트맨 박사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로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예프스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 또 공통점도 참 많습니다.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의 아내, 도스토예프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내조를 잘해줬다고 유명한 부부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작품에다 표현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이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반면 도스토예프스키는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소피아와의 결혼은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습니다.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반면에 도스토예프스키의 결혼 생활은 아주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그 사랑이 계속되었다고 해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현대과학은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결혼관을 갖는 것이 좋다고 말했을까요?
가트맨 박사는 도스토예프스키의 판정승을 내렸습니다. 가트맨 박사가 오랜 시간 연구 끝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불행한 부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네 가지 대화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서로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 좋지 않게 끝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러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비난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야? 왜 맨날 이러는 거야? 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둘째는 방어입니다. 왜 나만 보고 그래? 너도 그렇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경멸입니다. 내 주제 파악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상대를 얕잡아 보거나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담쌓기입니다. 네 가지 중에 제일 안 좋다고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마주보지도 않거나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끊는다든지 하는 것들이 담쌓기입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들은 어떨까요? 행복한 부부들은 갈등이 벌어졌을 때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한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들이 이렇게 가능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불행한 부부들은 관계에 폭탄 장치를 단 것처럼 전쟁에 나간 장수처럼 함부로 막 싸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등을 관리하는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더불어 도스토예프스키의 아내 안나가 남긴 회고록을 보면 그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상당히 높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로 만났다고 합니다. 안나가 남긴 그 기록을 보면 남편의 눈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이렇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것이 소상히 표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트맨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것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결국 파국이나 이혼으로 끝나는 불행한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호감은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 부부의 우호감을 쌓는 구체적 방법.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배우자의 사랑의 지도를 그려보신 적 있나요? 우호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바로 이 사랑의 지도를 아는 것이에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배우자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가장 스트레스 받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나 음악은? 제일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은? 만약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우호감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또 다른 요소가 대화 방식인데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해요. 멀어지는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을 꺼내죠. 그런데 돌아오는 남편의 대답은 또 그 얘기야? TV 좀 조용히 보자. 이런 식입니다. 반면 다가가는 대화는 이런 겁니다.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답하죠. 그래? 무슨 일이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불행한 부부들은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와의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즉 상대의 대화와는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의 관계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서로 굉장히 지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막거나 혹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스토예프스키의 배우자 안나는 그 당시에 남편이 빚도 많았고 건강도 정말 나빴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악조건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의 작품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엄청나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함께 살면서도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를 응원하며 도와줬지요. 그런데 말년에 톨스토이의 경우에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하고 시골 생활을 원했다고 합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와의 사이에서 키워야 할 아이들이 13명이었다고 합니다. 얘네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톨스토이가 그러니 갈등이 참 많았겠지요. 그래서 서로의 뜻을 반대하고 갈등을 심하게 겪다가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싸우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길에서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 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실천할 시간이에요. 오늘부터 배우자에게 실천할 한 가지를 댓글로 약속해 주세요. 사랑의 지도 그려보기, 다가가는 대화하기, 꿈에 대해 물어보기 등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댓글로 약속하시면 실천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변화해 봐요.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배우자와 함께 나들이도 가고 취미생활도 함께 해보세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말고 외식도 하고 직접 요리해서 드셔보시기도 하세요. 피곤하고 귀찮다는 이유로 변화를 시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어요. 평생 일을 하느라 제대로 여가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 뭐부터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어색해서 못하겠다고 두 손 두 발 다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만 있게 되면 관계는 더욱 멀어질 뿐입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민망하시더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또래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거나 이웃 부부와 함께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어떻게 실천하시겠어요?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7일 실천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1일차 아침 20초 스킨십 시작하기.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의 손을 20초 동안 부드럽게 주물러 주세요. 굿모닝, 잘 잤어? 한마디와 함께요. 2일차 외출 기가 시 포옹 추가하기. 나갈 때 잘 다녀올게. 돌아왔을 때 다녀왔어 하며 가볍게 안아주세요. 3일차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 발견하기. 요즘 뭐가 제일 좋아?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4일차 듣고 싶은 말 물어보기.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까? 어떻게 불러주면 좋을까? 직접 물어보세요. 5일차 함께 10분 산책하기. 집 앞 한 바퀴라도 좋습니다. 마트 가는 길이라도 함께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어 보세요. 6일차 배우자의 꿈에 대해 대화하기. 요즘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관심 있게 들어주세요. 7일차 일주일 변화 나누기. 이번 주 어땠어? 뭔가 달라진 기분이야. 서로의 변화를 확인해 보세요. 실제로 이 7일 미션을 실천하신 분들의 변화 과정을 정리해 봤어요. 일주일 후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구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세요. 2주일 후 자연스러운 대화가 늘어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늘 뭐 했어? 어떻게 지냈어?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1개월 후 스킨십과 애정 표현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포옹이나 손 잡기가 자연스러워져요.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도 부담스럽지 않게 됩니다. 3개월 후 완전히 다른 부부가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요즘 두 분 달라 보여요. 신혼 같아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21분까지 보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벌써 70%의 부부가 포기하는 구간을 넘으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미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잠깐, 아주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요. 지금까지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우호감을 쌓는 방법, 꿈을 지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이 모든 걸 실천하신다면 분명히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랑을 표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단 4가지 말만 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25년간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사례들이 있어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부부였는데 단 한마디 때문에 결국 이혼하게 된 경우들이요. 한 부부는 결혼 30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남편이 어린 시절부터 콤플렉스였던 외모에 대해 아내가 계속 놀린 것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성형수술까지 했는데도 아내는 계속 그 말을 했어요. 오토바이 안짱코. 결국 이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의 한마디 때문에 아내가 가출했어요. 지금도 따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을까요? 제가 25년간 상담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혼한 부부 100쌍 중 95쌍이 제가 말씀드릴 4가지 말을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만 조심하면 여러분의 관계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계속하시면 정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치명적인 4가지 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아픔을 건드리는 말이에요. 앞서 말한 오토바이 안장코 사례처럼요. 두 번째는 때로는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말입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두 세대를 한꺼번에 망치는 말입니다.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이 정말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 말의 끝은 정말로 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편에서는 단순히 하면 안 되는 말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갈등 상황에서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화가 날 때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실제 성공한 부부들의 변화 스토리, 이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혹시 지금 우리는 그런 말 안 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상담을 하다 보니 대부분의 부부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말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시니어 부부분들일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오랜 시간 함께 살다 보니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 편을 놓치지 않으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를 지키기 위해 다음 영상으로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20초 스킨십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사랑의 지도를 몰랐네요. 7일 미션 꼭 해볼게요.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실천 후기도 기다리고 있어요. 1일차 해봤는데 어색하지만 좋네요. 배우자가 좋아해요. 벌써 변화가 느껴져요. 이런 후기들이 다른 분들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30년, 40년을 함께 살아온 그 소중한 배우자와 이왕이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며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나이 들수록 수십 명의 친구보다 좋고 편한 게 바로 배우자입니다. 흔히들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한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빛나던 젊은 시절 그 많은 별들 중에 서로를 만나 그 긴 세월을 동고동락하며 함께 주름살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럼에도 옆을 지키고 있는 내 반려자.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특별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이 들어 외롭고 아플 때 결국 내가 기댈 수 있는 단 한 사람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 편에서는 더욱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상으로 노후의 비밀 정원이었습니다. 노년의 삶과 애환, 차마 말로 할 수 없었던 고민들, 가슴속 응어리진 바위덩이 모두 여기에 내려놓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인데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인연을 한번 이어가 보는 건 어떠실런지요? 그럼 다음에 또 뵙지요. 그때까지 안녕하십시오.